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이 새해 첫 홈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뮌헨팀은 호펜하임을 상대로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호펜하임은 70분까지 골대를 향해 슛을 날리지 못했고 바이에른은 라파엘 게레이로, 해리케인, 세르주 그나브리가 한 골씩 득점했습니다. 르로이 사네는 2골을 득점했는데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매 경기 보여줘야 한다고 언론에서는 말합니다. 사네는 계약이 만료되는 베테랑 중 가장 연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졌으며 오늘의 경기와 같은 모습은 연장 계약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김민재는 이번 주 중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고 다이어와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언론 평가는 2명의 센터백과 득점한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전진 수비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대0이 되기 전에 미드필드에서 공을 장악했습니다. 교체될 당시 85% 이상의 태클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깊은 지역을 커버하고 바이에른의 골문을 지키며 탄탄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초반에는 볼 컨트롤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후 적응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66분에 득점하여 5대0을 만들었습니다. 88분에는 이날 밤에 2번째 골을 놓쳤습니다. 라파엘 게레이로는 이번 시즌 알폰소 데이비스의 복귀와 콜라드 라이머의 뛰어난 수비력으로 인해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레이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바이에른의 2번째 골을 멋지게 마무리하며 실수 없이 골을 넣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베테랑은 여전히 득점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잉글랜드 공격수인 케인은 호펜하임을 상대로 또 한 번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격은 훨씬 더 응집력 있게 보였고 주된 수혜자는 케인이었습니다. 르로이 사네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호펜하임 수비진을 뚫고 멋진 원투 플레이를 펼치며 박스 안에서 자신이나 팀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멋진 중거리 슛으로 포문을 열었고 바이에른의 4번째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사네에게 큰 자신감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사네는 오늘 경기를 자축하며 오늘과 같은 여세를 몰아가기를 바랬고 콤파니 감독은 바이에른에서의 첫 6개월 감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의 새 얼굴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골을 넣은 저녁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팀으로서 어떻게 경기했는지입니다. 우리는 홈에서 멋진 경기를 펼쳤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을 돕는 것입니다. 시즌 전반이 끝났고 우리는 경기장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팬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경기장에서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비난을 받죠. 제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제가 가장 먼저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 여세를 몰아 다음 몇 경기로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가 편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팀원 모두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 내내 우위를 점했습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가 느려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글라트바흐에서 새해를 잘 시작했고 오늘도 기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월 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빡빡하고 전체 선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의 경기력과 정신력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수비했고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배고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시즌 이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팀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저한테는 너무 흑백으로 보입니다. 사네는 라이프치히전에서 왼쪽에서 뛰었고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자질을 보면 한 경기에서 잘 안 되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경기장에 무엇을 가져올지 압니다. 사내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내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팀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FC 바이에른이 요나스 우르빅과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바이에른과 우르빅은 구두 합의를 이루었으며 개인 조건에 100% 합의를 받습니다. 21세의 재능 있는 골키퍼는 장기 결장이 예상되는 다니엘 페레츠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톰 비쇼프는 여름에 자유이적을 통해 무료로 FC 바이에른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의료 검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와 맥스 에벨이 이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름에 임대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테우스는 민헨의 상황과 텔의 자질을 고려했을 때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가 딱 맞는 팀이라고 합니다. 오마르 마르무시가 프랑크푸르트를 떠날 예정이며 맨시티에게 8천만 유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텔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경기 시간이 필요하며 마르무시와 비슷한 위치에서 플레이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팬들은 오늘과 같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도 나쁘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멋진 경기였습니다.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대에 플레텐버그가 바이에른이 다음 주에 톰 비쇼프의 메디컬 일정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처럼 바이에른 경영진의 악마 같은 결정입니다. 부상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도 같지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전에 괴체의 이적을 발표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잘했고 주말에 이 폼을 재현할 수 있다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페에노르트를 상대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2번 더 이기면 8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이고 바르샤가 벤피카에게 져서 순위에서 추월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밤은 사내의 부활이었을 겁니다. 사내는 매우 좋은 경기를 했고 훈련되고 집중했지만 호펜하임과의 경기였습니다. 더 나은 상대를 상대로 더 많은 것을 보고 사내가 바이에른을 UCL 우승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사내, 화이팅 바이에른. 마르카는 일면에 알폰소 데이비스의 레알 마드리드 영입에 대한 예스가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바이에른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에 대해 목요일 편에서 다룹니다. 레알은 데이비스 영입을 끝내고 싶어하며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다음 시즌을 위한 알렉산더 아놀드의 영입을 확보했습니다. 영국인과의 계약이 확정되면 다음 큰 타겟은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는 리버풀 선수보다 약간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듯합니다. 데이비스가 바이에른으로부터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사가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연장되지 않을 테니까요. 데이비스는 이번 주말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의 에이전트를 만나 합의를 협상하기 위해 민헨에 사절을 보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